1859년에 저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오해를 잠깐 영상 하나 보면서 볼 텐데 네. 지금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 그 두 마리를 기억해 두시고요. 네. 아까 우리 기린 얘기하면서 네. 이게 적자 생존과 선택되는 거 자연 잠깐 선택. 말씀드렸죠. 누가 선택하나요? 자연이. 선택하는 자연이 주체예요. 네. 생물은 자연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인데 우리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시죠. 39억 년 전에 박테리아가 출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법으로 2마리, 3마리, 4마리 와. 에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척동물이 출현했어요. 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피카이아라고 하는 물고기 척추동물이 출현하게 되죠. 물속이 좁았나 봐요. 물 밖으로 걸어 나와요. 양서류의 시대가 있다가 쥐라기를 포함한 중생되는 파충류가 창궐하던 시대죠. 공룡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러다가 운석이 떨어지고 공룡이 멸종합니다. 이제 포유류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하죠. 물 가득 채웠다가 다시 평지로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는 다시 또 숲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대, 인류다. 중세, 근대, 오. 오늘날 현대까지 오게 되죠.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냥 느낌을. 제가 배운 거랑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네. 지금 뭔가 결국은 인간이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뭔가 우리의 진짜 조상은 박테리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조금 약간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우리 권 선생님도 잠깐 그 힌트를 주셨는데 마치 인간이라고 하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 박테리아에서부터 네. 그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거쳐서 정말 지고지순한 최고의 어떤 신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여정으로 보이잖아요. 그래 보여요. 예. 최정점에 있는 게 그렇죠. 우리다. 정점에 있는 게. 이거는 약간 자연의 사닥다리라고 저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시죠? 네. 맨 밑에가 요즘 비생물이라고 하는데 비생물, 식물, 소, 동물, 그다음에 예전에 여자, 성인 남성, 그다음에 천사,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의 계층이 네. 있다고 봤어요. 되게 원시적인 위계 질서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내려왔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성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서의 창조론에도 좀 많은 형태의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오랫동안 몇천 년에 한 3천 년의 세계관이 저랬어요. 옛날에 네. 그리고 진화론을 출간했던 1859년의 중세 시대에도 바로 저 세계관이었어요. 찰스 다윈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진짜요? 예, 목사 안수를 받지만 않았을 뿐이지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매우 우수한 성적, 졸업 성적 10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그렇죠.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저게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생물관입니다. 진화론은요, 저 원의 가운데쯤이 어디 기원이고 박테리아,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바로 이루어진 기둥들이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차지할 뿐이에요.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이 처절한 생존 투쟁 속에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적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 말 그대로라면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 종은 그 종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있는 거네요. 진화에는 방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진화론을 배우면 진화에는 방향성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화에는 방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게 이제 보는 창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보면 39억 년의 생물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온도가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 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은 죽겠죠. 네. 그런데 온도 변화에 내성이 강하고 웬만큼 진폭이 생겨도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생물들은 살아남겠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 때는 고온에서 서식하게 용이한 형태 형질을 가진 생물들이 많이 존속하고 살아남겠죠. 자연 선택될 거예요. 네. 방향성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네.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
계속 그런 힘을 가지고 선택하니까 당연히 방향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이 기후가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순간이 되면 빙하기가 와요. 네. 갑자기 막 마이너스 몇 도로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따뜻할 때 생존하기에 유리했던 형질들은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해로울까요? 얼어 죽어.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다 얼어 죽어버려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마이너였던,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던 더운 날씨에 털복숭이들. 그렇죠. 저 구석에 어디서 숨어있던 몇몇 놈들이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시 번성할 수도 있게. 내 세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 보는 창의 크기를 굉장히 넓게 보면 진화는 이래요.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네요. 먹이 이렇게 가요. 하지만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굉장히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방향성이 존재.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작게 봤을 때는 요 안에서는 얘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아니던 그렇죠. 수준이네요.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언젠가 또 올라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